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원입니다. 통계, 그 중에서도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 배웠던 것들 한번 잠시 정리해보고 이걸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진한 용액에서 희석 용액을 제작하는 방법, 그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였냐면 우리가 한번 그 우리의 그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죠. 어떤 것을 했었냐면 자 MV는 M V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이쪽은 진한 용액, 이쪽은 흐린 용액, 희석 용액,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뭐를 얘기한다 그랬었냐면 때 이거를 곱하면 몰수 곱하기 부피를 하면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은 결국은 몰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몰수라 그랬죠. 이 몰수를 계산할 수 있으면 진한 용액에서의 몰수는 흐린 용액에서의 몰수와 같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 다음에 몰농도 곱하기 부피, 흐린 용액에서의 그것이 일정 같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 다음에 화학평형의 개념에서 한번 보면 화학평형에서 우리 간단한 반응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만나서 C라는 물질과 만약에 D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C라는 물질과 D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처음 시작점에서는 A하고 B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응하면서 C와 D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점점 A란 농도는 줄어들고 B란 농도도 줄어들면서 C와 D가 늘어나게 되면 이 C와 D는 다시 충돌해 가지고 A와 B를 만드는 역반응이 진행되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평형이라는 것에 도달하는데, 평형 때는 정반응의 속도와 반응이 멈춘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평형상수로서 표현을 해주는데, 평형상수에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K는 마지막 남은 평형에서 도달해서 남은 A의 농도와 또 평형에서 도달했을 때에 이루어진 B의 농도, 처음의 농도가 아니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 C의 농도, D의 농도, 이것이 각각 곱하기 사건이라 했죠. 곱하기 사건. 그죠? 곱하기 사건이 돼야지 이것이 되죠. 왜냐하면 충돌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이 왼쪽 반응과 오른쪽 반응의 비율, 그것이 평형상수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평형상수의 활용법에서 우리가 또 배웠던 거는 그죠? 역반응 또 정반응 뭐 이런 것도 배웠고, 두 반응의 합 이런 것이 됐을 때 정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있다면 역반응 K는 K'은 K분의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반응 1, 2가 있는데 그 반응 두 개를 더해서 K1, K2가 있다면 반응 두 개를 더해서 얻어진 K3는 두 개의 평형상수의 곱과 같아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르샤틀리어의 법칙. 르샤틀리어의 법칙은
평형에 도달한 반응에서 어떠한 공통이온이 주어졌을 때 그 공통이온을 없애는 척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다시 평형을 마지막에 이루게 된다. 이런 것이었죠. 그럼 오늘은 네 가지 항목을 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significant figure라는 것은 어떤 계산에서 significant figure라는 것은 significant 유효 숫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효 숫자 그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 분야에서 가우시안 분포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이 가우시안 분포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분포가 되는 것이며 또 그 에러를 범하는 확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t-테스트 이 t-테스트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기계를 사용해서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새로운 기계를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평균 값은 얻을지라도 그 기계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편차가 달라질 텐데 과연 먼저 번에 쓰던 기계와 지금 쓰던 기계의 편차가 과연 똑같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유효 숫자가 뭔지를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과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가우시안 분포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이 가우시안 분포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에러를 범할 수 있는 찬스가 데이터에 있는 건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F테스트에서 말했듯이 두 개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F테스트 어떤 두 개의 방법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것이 같은가 측정해서 같다고 봐야 되는지 틀리다고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임신 진단 오줌을 한번 받은 것 같아요. 임신 진단을 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존 스미스 여기 이제 레이블이 존 스미스라는 이름이 써 있는데 임신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것을 존 스미스에게 통보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존 스미스는 남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였죠. 만약에 존 스미스한테 당신은 임신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통보했다가는 존 스미스는 그 병원 다시는 안 가겠죠. 또 하나 이러한 이제 측정 자가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서 측정을 해봐라. 이 길이가 얼마냐 또는 확경도가 얼마냐 했더니 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측정 요 값을 가지고 여기 요 측정 요 값을 가지고 한 사람은 어떻게 읽었냐면 0.235444 이렇게 읽었고 또 한 사람은 0.235 이렇게 읽었다면 누가 더 잘 읽은 것 같아요? 누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읽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걸 보게 되면 여기 이 값은 0.23544라는 값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더 마치 정밀하게 읽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더 정밀 정확하게 읽은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 유효 숫자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그림을 보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정확과 정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기는 셰릴과 신시아, 카르멘, 차스티디 이 네 사람이 아마 총을 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 셰릴 같은 사람은 정확하지도 정밀하지도 않아요. 이 타겟 여기를 하나도 다 피해가면서 정확하지도 정밀하지도 않아. 신티아는 상당히 정확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정밀하지 않죠. 좀 정확도는 올라갔는데 정밀하지 않아. 카르멘 같은 경우는 정확하면서 정밀하죠. 타겟에 딱 맞고 다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경우 차스티디의 경우를 한번 본다면 차스티디는 정확하진 않죠. 그러나 한 점으로 다 모였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과 정밀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 숫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다면, 우리가 유효 숫자를 할 때 이거는 또는 이제 유효 숫자는 유효한 그 어떤 디짓, 자릿수,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죠. 유효 숫자 룰에서 여기 나온 것들. 자, 이제 non-zero의 경우 다 significant 하고 본다. 91에서 9하고 1은 다 유효다. 그 다음에 123.45 다 1, 2, 3, 4, 5 다 유효 숫자다. 그 다음에 제로의 경우 이 가운데 들어가는 제로는 다 유효 숫자를 본다. 근데 제로의 경우 소수점이 있고 그 소수점과 숫자 사이에 들어있는 이 제로는 유효 숫자로 표기하지 않죠. 여기서는 5와 2가 유효 숫자다. 그래서 그치만 12.23000 여기서는 다 여기 소수점이 여기 있으면 그거는 숫자 바깥이니까요. 이건 유효 숫자로 본다. 그래서 2, 3, 0, 0 다 유효 숫자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0.000122300이 나왔다면 요거는 유효 숫자가 아니고 대신 1, 2, 3, 0, 0 요거는 유효 숫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 숫자 계속한다면 유효 숫자의 덧셈, 뺄셈 한번 보면, 자, 이와 같은 유효 숫자의 유효 숫자의 자릿수가 다르죠. 유효 숫자의 자릿수가 다른 것에 덧셈, 뺄셈을 일단은 다 더해놓고 보는 거예요. 다 더해놓고 나서 최고 낮은 유효 숫자, 이것은 소수점 이하 3개의 유효 숫자가 있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3개의 유효 숫자까지만을 인정해가지고 121.795. 만약에 곱하기가 있다 그럴 때라도 똑같이 여기서 계산은 다 해놓고 일단 그 중에 소수점 이하 제일 작은 2개, 그래서 요까지를 유효 숫자를 본다. 나누기도 마찬가지겠죠. 36.34 이거 나눠가지고 일단은 이런 값을 얻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2자리만 있으니까 우리가 최종 값은 이제 반올림을 해서 14.05 이런 식으로 얻는다. 만약에 로가리스믹이 있을 때 10의 a승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떻게 유효 숫자를 정하느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10의 a승인데 로그 n을 취할 때 여기서 10 밑은 없어지고 a만을 남기 때문에 이 숫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 339 그래서 그 로그 값은 2의 5.30에서 2는 그냥 10의 2승이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고 5, 3, 0 요것만을 유효 숫자로 쳐주고 로그 3.39 곱하기 10의 5승일 때 4.47 마이너스 4.47 했을 때도 요것만을 유효 숫자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10에 2.351 했다면 여기 하나, 둘, 셋이 있으니까 요 값은 340. 원래 339.6이 나와야 되는데 세 자리만 인정했기 때문에 요거를 반올림해서 340만을 써준다. 여기서도 똑같은 거죠. 4.37인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만 단위를 얘기해 주는 거야. 37만 두 자리 수가 유효하니까 2.3 곱하기 나머지는 만 단위. 그래서 2.3만을 유효 숫자로 인정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하기 빼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다면 요거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이건 참 더하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하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것들을 제곱을 각각 해서 더한 다음에 그것을 루트를 씌워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0.03 제곱, 0.02 제곱, 0.02 제곱 그 값을 루트를 씌운 0.04가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2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복잡한 계산이 있을 때 이건 어떻게 주느냐? 스키즈 곱하기가 있고 막 나누기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요 값을 E4라고 일단 한번 정해 본다면, 자, 얘네들은 다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1.76분의 0.03 하면 1.7%가 나오고, 1.89분의 0.02 하면 1.1%가 나오고, 그 다음에 0.59분의 0.02 하니까 3.4%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요거에 대한 일단 값을 얻고요. 그러면은 E4는 어떻게 얻느냐? E4는 우리 여기서 퍼센트를 얻은 것을 제곱을 해주고 퍼센트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을 루트를 씌워서 4%라는 값을 얻은 다음에 여기에 5.64 아까 얻었죠. 거기다가 4% 곱해주면 4%는 0.04죠. 그럼 그 값은 0.23이 나온다. 그래서 5.64 더하기 0.23인데 여기서 이 숫자는 하나죠. 최고 낮은 게 여기서 0.02 하나였잖아요. 그죠? 하나. 그래서 하나만 딱 써주는 거죠. 0.2, 0.23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자, 일단 요 위에 있는 요 덧셈, 뺄셈 요거를 하고 거기서 나온 값을 요 값으로 나눠주는 그 방법을 이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덧셈 뺄셈을 하니까 이제 1.176 빼기 0.59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값이 나올 거고 1.17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값인데, 그죠?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빼기 앞에서 봤듯이 2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0.03의 제곱 더하기 0.02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이 값은 계산하면 뭐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를 하면 되겠죠? 그는 0.036이 이제 나오고, 근데 일단 계산은 여기서 유효 숫자가 여기서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0.04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다 써놓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남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온 값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1.89 요걸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89 플러스 마이너스 0.02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이거는 나눗셈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2를 구해야 되는데 2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1.89 퍼센트를 만들어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나눠주면 1.058%가 나오고, 요거는 1.17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는 3.082%가 나오고, 그러면은 2%는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2%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아까 똑같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트를 해주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은 3.2585%가 나오고요. 3.2585%인데 지금 우리가 또 하나 계산할 게 뭐냐면 요거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0.62가 나오니까 자 0.62에다가 이거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0.62 곱하기 0.03258 5를 만약에 해준다면 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0. 이제 길게 나오겠는데 이 숫자까지 고려해 본다면 얼마가 나오냐면 0.02가 나오죠. 따라서 답은 0.62 플러스 마이너스 0.02 이렇게 하면 되죠. 쉽죠? 여러분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다음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거야말로 이제 통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한번 이 적혈구를 한번 봅시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양 들어있어요. 그래서 적혈구의 그 이제 막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런 이제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채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채널을 통해서 이온들이 들락날락 하게 돼 있어요. 이온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은 결국 전기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 것들의 전기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와 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에 여기 있는 전기의 값들을 가지고 그 도수를 이제 각 뭐 2.4, 2.5, 2.6, 2.7 이렇게 나타난 것들의 도수를 보면은 이와 같은 어떠한 이제 이렇게 종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그와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른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자, 그러면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되죠. 하나는 평균.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그림에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이와 같은 평균값과 여기 있는 평균값과 얘네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이제 어떤 평균을 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퍼져 있고 물론 평균값은 똑같이 나올지 몰라도 더 많이 퍼져 있으면서 이와 같은 값을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편차 얼만큼 퍼져 있느냐, 그죠?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개념이 될 텐데 평균과 편차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평균은 뭐 각 값에 나온 값들을 다 더해주고 그것을 그 도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죠. 편차는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우리가 측정한 값이 평균으로부터 양으로 음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것이 편차죠. 그래서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음으로도 떨어져 있고 양으로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값에서 그 값을 이제 빼주면 이 값 자체는 플러스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나온 값, 마이너스 나온 값을 다 더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일단 제곱을 해주죠. 제곱을 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그것을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n-1로 나누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 값들을 더해주다 보면 어떤 거는 평균과 같은 그러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평균과 같은 그 값은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값들을 다 더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0이 된다면 우리가 n으로 나눠줄 경우는 만약에 14개였다면 13개밖에 없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n 빼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루트를 씌워주면 그때 편차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요 n-1 해주는 요거를 degree of freedom 그래서 요거를 자유도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자유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도는 반드시 n 빼기 1을 해줘야 된다 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값을 통해서 얼마만큼 펴져 있나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그 각 도수값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편차는 커지겠죠. 평균으로부터 각 도수의 값들이 멀리 안 떨어져 있으면 S는 작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과 편차를 가지고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한번 보시면 요 그래프에 보시면 똑같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평균 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크면 이렇게 더 쫙 벌어지게 되는 거고 편차가 작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모아진 종이 만들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모아진 종을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모아진 종에서 보면 그래서 편차 하나, 그 다음에 편차 또 이제 벌어진 데서의 편차 하나, 또는 모아진 데서의 편차 둘, 벌어진 데서의 편차 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모집단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집단의 값을 가지고 한번 보면 모집단의 평균에다가 편차 하나의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그러니까 이와 같은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편차 하나 값이 들어있는 요 지금 쉐이드된 요 부분은 얼마만큼이 들어오냐면 약 68%가 그 안에 값들의 68%가 들어온다. 편차 둘, 그러니까 한 요 정도를 요 정도 여기서 양쪽으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요 부분을 얘기한다면 약 95%가 들어온다. 편차 셋을 하면 약 99.7%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공부하게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본다면 측정값이 7, 18, 10, 15 이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런 게 있다면 일단 평균은 어떻게 구하겠냐면 평균은 우리가 x로 보통 x바 이렇게 표현하는데 앞에서 봤듯이 전체를 다 더하죠. 그래서 그걸 4로 하는데 7 더하기 18 더하기 10 더하기 15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 값은 평균이 얼마가 나냐면 12.5가 나는 거고 편차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루트를 해주는데 아이고 이게 직선이 제일 예쁘게 안 나오네요.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직선이 예쁘게 안 나온 거 가지고 그냥 합시다. 4인데 3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왜 12.5 빼기 7 제곱 더하기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12.5 빼기 18 제곱 더하기 12.5 빼기 10 제곱 더하기 12.5 빼기 15 제곱. 이 값을 구해보면 계산기로 하면 금방 나오니까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4.9 뭐 8 4.98 288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온다면 요거는 약 한 5.0 반올림. 왜냐하면 여기서 이 숫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소수점이야. 5.0이 된다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와 평균을 구하는 이런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measurement of bicarbonate를 측정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경주마가 있으면 이 경주마가 이제 잘 달리다가 그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막 만들어지겠죠. 많이 달리다 보면 그럼 이제 자꾸만 산성화가 돼서 경주마가 지치죠. 심장에 부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잘 못 뛰게 되는데, 그럼 이제 경주마들을 이제 잘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려면 이제 그 기계로 경주마에 들어있는 이 소듐 바이카보네이트의 농도를 잘 빨리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방법으로는 이제 측정하면 36.14 밀리몰의 평균이 나오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0.28이고 한 말 10마리를 측정할 때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이제 새로운 방법, 좀 더 빠르고 좋은 어떤 기계를 샀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했더니 평균은 36.20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편차가 0.47이 나왔어. 근데 4마리만 했어. 마침 뭐 말이 4마리밖에 없었나 보죠. 그랬을 때 이 옛날 방법과 좀 더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있을 때 이 편차, 평균은 뭐 같다고 보고 이 둘의 편차가 같으냐 틀리냐 이걸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F-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F-테스트. F-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S1의 제곱, S2의 제곱을 한다면 반드시 S1은 S2보다 크게 놓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0.47이 더 크죠? 그러니까 0.47을 그냥 S1으로 놓고 0.28을 S2로 놓고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거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요건 다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뭐 0.28 제곱, 0.47 제곱을 0.28 제곱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2.8196이 나오고 이것은 반올림하면 2.82가 되죠. 왜냐하면 소수점 두 자리니까 여기서 소수점 두 자리 2.82가 나와요. 그럼 2.82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값을 이용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F-테스트의 테이블을 가지고 자 S2의 degree of freedom 아까 S2는 10마리였으니까 degree of freedom은 9이죠. S1의 degree of freedom 4마리였으니까 이거는 3일 거예요. 그래서 값이 뭐가 나왔냐면 3.86이 나왔어요. 그죠? 3.86 아까 우리가 얻었던 이제 여기서 지금 계산해 보면 F calculate는 얼마냐면 아까 2.82가 나왔었어요. 이 값은 F 테이블은 얼마냐면 3.86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calculation이 테이블보다 작죠.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편차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만약에 F calculation이 테이블보다 더 크면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이제 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했더니 네 번씩 측정했더니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이러한 이제 값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했더니 x1은 이제 계산하면 이제 31.31이 나오고 x2는 계산을 하면 이제 30.08. 그래서 뭐 평균은 비슷하다고 보겠는데 자 S 값을 보니까 S1은 여기서 0.1215 여기 S2는 0.4974 이렇게나 사실은 요게 이제 F-테스트에서는 요게 더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F-테스트를 해버리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값은 calculation 하면 16.76이 나와요. 16.76 이것을 테이블에서 보면 F-테이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F-테이블은 9.28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죠. 16.76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두 방법은 서로 다르다. 아까는 다르지 않다 했는데 이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 이 편차가 너무 차이가 난다. 평균은 같게 나올지 몰라도 편차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자. 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이거 다른 것 같아.
다른 기계 사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통계적인 기법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유효숫자를 고려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래서 유효숫자를 어떻게 맞춰주는지, 더하기 빼기에서는 어떻게 맞춰주는지,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유효숫자 자릿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우리가 배웠고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평균과 편차가 있는데 이 평균과 편차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 모여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이 평균과 편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하나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제 그 확률, 그러니까 이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뭐 68%, 95%, 99%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 F-테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편차의 값을 우리가 제곱을 해서 나눠줌으로써 그것이 테이블 값보다 크면 그 F 칼큘레이션이 크면 두 편차는 다르다. F 칼큘레이션이 그 테이블 값보다 작으면 두 편차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고 얘기했죠. 자,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동영상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유효숫자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통계들을 가지고 이런 한번 이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튜던트 T,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편차가 얼마나 다르냐, 같으냐 이런 거라면 이번에는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여기서 얻어진 두 평균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